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기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IT, 5G 섹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5G 관련 종목군들 갖고 계신 분들 마음이 많이 상하실 것 같아요. 제 방송을 통해서 좀 위안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KMW를 비롯해서 거래 바닥에 좀 근접한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그 조정 과정 속에서 거래 바닥은 기본적으로 매도세의 상당 부분 소멸 과정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추가 하락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상승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IT 섹터는 이제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IT 섹터가 이제 전개가 된다고 봐야 되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조정 한 3일째 받고 있는데, 역사적 최고점 돌파를 위한 마지막 눌림목 과정으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보통주보다는 우선주 중심으로 해서 그 논리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주 말고 우선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하튼간에 이제 IT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5G도 마찬가지지만 11월 달 조정으로 인해서 새로운 판이 짜여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느 정도 필터링 과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핵심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좀 시각을 좁혀가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고요. 5G 테마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얘기한 대로 거래 바닥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거래 바닥이라는 것은 일단 매도세의 소멸이고, 제가 그 KMW를 지난주 같은 경우도 거래가 많이 실리는 게 안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래가 실린 것만큼 나중에 매물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 바닥은 우리가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방송은 제가 그 10년 주글러 사이클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 실전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중장기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어떤 절대적인 어떤 지표로 해석을 해도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주글러 파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조정을 통해서 매수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봤어요.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 우선주가 반드시 있다는 전제 하에서 SFA도 좋고, SFA 반도체도 괜찮습니다, 지금. 그리고 동진 세미캠 등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르지만 이 전기차 관련주, 지금 순환매 과정 속에서 새로운 어떤 그 뭐 영웅까지는 아니더라도 새로운 스타들이 탄생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 중심에 전기차 관련주도 있지 않나 싶고요. 전기차 관련 중에서는 나중에 우리가 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지만, 오늘 일단 간만 보고 다리 하나 걸쳐 놓는 겁니다. 일진 머티리얼즈가 핵심주고 주도주라고 보죠. 일진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RF텍, 그 정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스코 케미칼 정도까지 나중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마지막 차트를 시작하는 이유에서 일단 차트 한 번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G 테마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어요. 지금 하락의 마지막 파동 과정인데, 여기서 추가로 더 빠질 수도 있죠. 아니면 여기서 또 상승으로 반전될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인데, 거래 바닥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 쪽으로 좀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응전이 임박했다고 보는데, 우리 그 역사적 토인비가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반복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조정을 그동안의 5G 조정을 도전이라고 생각했다, 도전으로 우리가 전제한다면, 이제는 응전의 힘이 발휘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종목 KMW, 오이솔루션, 이노와이어리스, 서진시스템, FR텍, RFHRC 순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번 주, 어제 그 일요일 청담도 리베로트에서 강의를 했는데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많이 오셨고, 가장 관심 있는 분들이 일단 관심 있어 하시는 분야가 HLB를 많이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많이 또 보유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5G 테마를 많이 갖고 계시는데, 뭐 강의를 통해서 100% 만족은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위안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저희가 RFHRC를 많이 강조를 해드린 거고, 저희 그 회원분들한테도 많이 추천해드리거든요. 목이 잠겨서 큰일 났네요. 제가 어제 술을 먹으면 안 되는데, 강의 끝나고 어제 회원가입도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회원분들하고 소주를 또 좀 과음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이 다시 잠겼어요. 의사 선생님이 술, 담배 절대 자제하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많은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 10년 주기 주글러 파동이죠. 10년 주기 파동이고, 제가 그 청담도 리베로텔에서는 콘트라티프 파동을 얘기했어요. 콘트라티프 파동이라는 것은 러시아 경제학자 콘트라티프가 만든 파동입니다. 그것은 60년 주기 파동이에요. 그래서 그 60년 주기 파동하고 4차 산업혁명 파동하고 제가 동일시에서 설명을 드렸죠. 자,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주가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확인해 보시면 굉장히, 저도 사실 뭐 온몸에 전율이 날 정도로 무서운 논리가 숨어 있다고 보는 거죠.
설비 투자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주글러 파동을 우리가 설비 투자 사이클이라고 하죠. 자, 89년도에 주가의 최고점이었어요. 근데 89년도에서 정확히 10년 후가 되면 89년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98년이 되겠죠. 정확히 1989년 10년 후가 되면 98년인데 98년도에 주가 저점이 와요. 89년도에 주가 최고점이었죠. 10년 후인 1998년도에 주가의 최저점이 오고 또 1998년에서 정확히 10년 후가 되면 2007년이 오죠. 우리가 서프라임 사태죠. 리먼 사태 터진 시점인데 정확히 10년 후가 되면 주가의 또 최고점이 와요. 그리고 또 정확히 2007년도에서 정확히 10년 후가 되면 2016년이죠. 제가 왜 주글러 파동을 말씀드리냐면 이게 지금 2016년도가 2016년도 이후서부터 이제 상승 파동이라고 부르는데 그 상승 파동의 절대적 근거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보고 4차 산업혁명의 절대 권력자가 이제 삼성전자라고 부르죠. 삼성전자 우선주라고 부르는 거죠. 제가 삼성전자 논리를 말씀드리고 IT 섹터 혹은 5G 섹터도 같은 이제 어떤 연장선상으로 해석을 해보자는 거죠. 실제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많이 안 빠졌는데 왜 안 빠졌냐면요. 다른 건 다 빠졌어요. 조선철강 기계화학은 박살이 나는데 삼성전자가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 빠진 거죠. 자, 굉장히 중요한 파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동성 장세 얘기하는 게 지금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린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보죠. 이거는 이제 포스코입니다. 포스코 최고 고점이 2007년도죠. 2007년도 고점에서 정확히 10년 후가 되면은 2016년이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마치 한치 오차도 없이 2016년까지 2016년부터 새로운 상승 파동이 출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상승 이후에 이제 조정받고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이때도 유동성 파동으로 간 거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금리를 유동성을 시장에 굉장히 많이 공급을 했죠. 그러면서 유동성 장세가 나오고 실적 장세로 전개가 되는가 싶었는데 세계 교역량이 감소가 되고 다시 경기 위기론이 대두되면서 이제 최근에 다시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변형된 유동성 장세다. 이렇게 이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인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역사의 고점 돌파하는 절대적 동력은 폴더블 폰이죠. 스마트폰에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뭡니까 뭐 광군제에서 1분 35초 만에 폴더블 폰이 완판이 됐다고 그러죠. 이거는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겁니다. 지난주에 또 5분 만에 완판이 됐다고 하는데 3분기 영업이익을 보니까 7조 한 8천억 정도, 7조 7,800억이 나왔는데요. 3조 원 가까이가 스마트폰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폴더블 폰에서. 그러니까 지금 메모리는 좀 제한적이죠. 메모리는 제한적인데 메모리가 제한적인 상태에서 스마트폰, 특히 이제 폴더블 폰이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파웨이에 메이트 X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삼성전자하고 이제 경쟁 관계죠. 애플도 그렇고. 그런데 애플 자체는 이제 5G 폰 출시 능력이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러죠. 근데 메이트 X에서 폴더블 폰을 출시를 했어요. 5G 폰으로도. 그런데 약점이 뭐냐면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은 안으로 접히는데 메이트 X는 밖으로 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크래치가 많이 생기겠죠. 두 번째는 결정적인 건데 메이트 X, 파이어의 메이트 X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가 지원이 안 돼요. 왜? 지금 미국에서 제재를 하죠. 안드로이드가 안 된다는 것은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유튜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젊은이들은 메이트 X를 안 사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은 여러분들 혁신적인 거죠. 혁명적인 제품이죠.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거니까. 과거 우리가 스마트폰 혁명 과정을 말씀드렸어요. 언제죠? 우리가 스마트폰 혁명 당시에 이제 처음에 이제 애플이 스마트폰을 최초로 도입을 하죠.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이제 패스트 팔로우로 바로 이제 갤럭시를 출시하거든요. 그때 그 해 스마트폰으로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굉장히 실적이 급증을 하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번에는 새로운 동력이 이제 삼성전자의 5G 폰 혹은 이제 폴더블 폰이 핵심 동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을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삼성전자 우선주 보죠. 자, 지금 3일째 조정받고 있는데 이 상승 추세 연장선상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게 되면 이제 추세 지지선이 일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저희가 오늘도 회원분들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드리는데 문자를 혹시라도 삼성전자 보통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전량 우선주로 바꾸라고 말씀드렸어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또 목이 잠기 오네요. 자, SFA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가 지분을 10.15%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이죠. 박스 하단이기 때문에 42,000원 미만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42,000원 미만에서는 사도 됩니다. 42,000원에서 44,000원 정도 박스권 등락인데 얘가 뭐냐면 IT 섹터도 올라갈 때 안 올랐어요. 뭐 원익 IPS라든가 뭐 기타 등등 반도체 디스플레이 혹은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뭐 폴더폰 관련주도 올라갈 때 상대적으로 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번에 11월 조정을 통해서 시장이 재평 과정을 통해서 SFA 같은 경우가 이제 거듭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다음에 SFA 반도체 보죠. 자, 지금 이제 고점 대비 제가 이때 이날이죠.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이때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좀 길게 보는 분들은 제가 갖고 가자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못 맞힌 것 같아요. 뭐 죄송스러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3,075원으로 조정을 받았는데 좀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겠죠. 좀 길게 해서 뭐 3,000원을 깰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3,000원 초반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다음에 동진세미캠, 원익 IPS 이런 것들은 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IPS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동진도 이제 고점 대비 충분히 조정을 받았어요. 동진세미캠도 삼성전자가 지금 4.8%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15,500원인데 이 정도면 이 가격대 8월, 9월 때 주가 관리가 기가 막히게 잘 전개된 그 가격대하고 이제 근접하는 그런 모습이죠. 뭐 15,000원 정도는 안 깨진다고 15,000원대 초반 정도면 사볼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빼먹은 종목이 뭐가 있죠? 동진세미캠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일진머티리얼하고 RF텍 한번 살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이틀 올랐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내일은 손해볼 가능성이 높겠고요. 따라서 손해볼 가능성이 높겠고, 눌림목이 들어온다면 제가 좀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리면서, 전기차에 대해서 또 이제 제가 좀 비중을 확대를 해서 많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진머티리얼즈. 자, RF텍이었죠. 그래서 지금 전기차 관련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진머티리얼즈가 탑픽이라고 봅니다. 탑픽이고, 기타 이제 RF텍, 뭐 포스코 케미칼 정도 돼. 하여튼 일진머티리얼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T 섹터하고 5G 섹터를 말씀드릴 때 일진머티리얼즈를 같이 포함해서 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G에서 KMW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오늘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거래가, 과거에 이런 거래에 비해서는 뭐 많죠. 그러나 최근 이제 한 10여일 동안에 걸쳐서 거래 상대 바닥이 나왔어요. 이런 것들은 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이런 게 이제 데미지가 크죠. 대량 거래가 수반되면서 음봉이 나오고,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음봉이 나오고, 제가 예전에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한 번 더 나오면 마음은 아프겠지만, 그래야지 이제 가격 조정이 끝났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물론 이제 조정 폭이 깊지만은, 원래 일반적인 논리로는 음봉이 3개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 첫 번째 10월달 음봉이 워낙 컸기 때문에 11월달 음봉은 크지 않을 것으로 2개월째 조정으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KMW는 11월달에 바닥을 짠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오이솔루션. 자, 오이솔루션은 이제 음봉이 3개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돌리는 파동이 나오겠죠. 자, 오늘도 2.66% 올랐어요. 그러나 오늘 올랐지만 우리가 매수 관점에서는 오이솔루션보다는 4분기 이후서부터 어떤 성장 엔진을 갖고 있는, 동력을 갖고 있는 RFHRC를 보자고 그랬죠. 자, RFHRC 보죠. 자, 550원 빠졌는데, RFHRC는 이제 4분기서부터 이제 꺼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중국도 지금 5G를 상용화를 시작했죠. 11월서부터. 그러니까 파웨이로부터 어떤 수주라든지 기타 뭐 미국이라든가 뭐 일본, 뭐 인도 이런 업체로부터 수주 소식이 들리고 4분기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니까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좋아진다고 하니까 3분기에 어닝 쇼크였죠. 그러니까 3분기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다고 보고 4분기를 향해서 전진하는 응전의 힘이 발휘가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기술적으로 봐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다 이제 거래가 수반되면서 커다란 양봉 하나가 나오면 이제 반전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RFHRC는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F할 때, 요것도 이제, 요거를 세력주라고 그랬고요. 아까 우리가 KMW는 조정받으면서 거래가 굉장히 많이 수반됐는데, F할 때 같은 경우는 조정받을 때 거래가 전혀 수반이 안 됐어요. 이게 굉장히 좋은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F할 때도 관심 종목에 편입해서 계속해서 추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틀 올랐기 때문에 내일은 마이너스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내일 조정받는다면 모레 정도에서는 이제 서서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서진 시스템. 서진 시스템이 좀 상대적으로 약한 것 같아요. 뭐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월봉이 기반이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이 가격대 기반이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1차적으로 이제 한 29,000원대가 저항 역할을 하겠죠. 음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은 뭐 반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싶습니다. 서진 시스템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 10월 달에 의미가 있어요. 얘가 한번 혁명을 한번 일으키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갑신정부처럼 3일 천하로 끝난 것 같은데요. 하여튼 기대는 우리가 좀 해볼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노 와이어리스 마지막으로. 자, 이노 와이어리스도 뭐 좀 줄줄 새는 것 같은데 의미는 없어요, 지금. 조종기입니다, 조종기. 주가가, 자, 보면 이제 추세 지선에 이제 닿는 거죠. 주가가 주식 투자가 힘든 건 뭐냐면 우리 격언에서도 3일 상승 100일 하락 그러죠. 하락이라고 그러죠. 주가가 조정받을 때는 장기간 지루하게 조정받는데 오를 땐 단방에 올라버려요. 단방에. 이런 과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승한 거 대비 조정이 길고 상승한 거에 비해서 이제 조정이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기본적인 주가의 속성이라고 봐야 되는데 하여튼 최근의 조정은 뭐 의미 없다고 얼마든지 회복 가능한 조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또 제 방송이 자그마한 어떤 위안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방송은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